4월 첫 거래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 장 끝나고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라임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백신 관련주 강세입니다. 백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카지노주 약세입니다. 카지노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카지노 사업자에게 10%의 레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중 3월 제조업 PMI 50.9 예상 하회입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50.9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개장과 동시에 양세를 보인 쪽이 카지노주입니다. 레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한쪽에서는 카지노 사업자의 10% 레저세를 부과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는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카지노주 레저세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매매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올 때가 가장 황당하고 어려울 때죠. 이제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카지노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조금 좀 어렵겠지만 제 말씀 들으시면서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모습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서울시에서 카지노 관련주 카지노에 대해 가지고 레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뭐냐면 스포츠 토토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쪽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한 1,020억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즘 재정 적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재정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제 방편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이게 시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참고적으로 2011년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레저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면서요. 지금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가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하려면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세법 제도 개정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얽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스포츠 토토 같이 레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모습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체육진흥공단 쪽에 그런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가지고 각 여러 부처에서 이해관계가 막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레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은 하여튼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근데 파라다이스라든지 이쪽에 GK라든지 오늘 급락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한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기관들 외국인들 계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주주총회에서 지금 코스닥에 있는 거를 유가증권 시장으로 좀 이관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 중에 예비 심사를 청구해가지고 3분기 중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제 거래소 시장이죠. 거래 시장으로 옮겨간다 이런 모습인데 거래소 시장으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인데 오늘 단기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 파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쪽에 이관하기까지요.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느냐, 좀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GKL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정의선 전무이사가 딸의 채용을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인데 이건 사실 별거 아니죠. 주가가 이렇게 7%까지 하락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울고 싶을 때 땀때기를 때리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보도에 나온 그런 부가세 얘기들은요, 세금 관계 얘기들은 단기적인 좀 악재가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일 거다.
아마도 이제 2014년도 워커힐 카지노 신규 영업장하고요. 그다음에 영종도 복합 리조트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오늘 단기간에 좀 많이 빠져 있죠. 사실 그동안 이제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 점에서 물량 소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악재가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사실은 좀 매수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저는 기pun이 항상 말씀드릴 때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보다 안 빠질 때 떨어지다가 안 빠질 때 매수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일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어차피 오늘은 지나가시다가 돌멩이 맞은 그런 격인데 여기서 매도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살아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종목을 가서 비교해 본다면 파라다이스 쪽이 좀 주종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파라다이스 쪽에다가 신규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쯤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카지노업에 대한 기대감 올해 굉장히 컸었는데 어쨌든 레저세 진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 시장에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고 어쩌면은 주가 판단하는데 수급의 그 해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수급 상황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주말에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서 최근에 가뜩이나 상해 증시 약세인데 이거 좀 부담이 되겠다. 그나마 오늘 제조 PMI가 나오면서 상쇄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계절적 요인으로 당연히 2월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를 밑돌면서 그다지 모멘텀이 되기는 좀 어려운 모습 같은 상황인데요. 임태근 상무가 중국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PMI 같은 경우는 11개월 내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시장에 실망감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춘절 이후에 이제 수요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상당히 수요가 이제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좀 부진하면서 내부의 경기가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그 모멘텀 자체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내부의 어떤 수요마저도 이제 억제시키는 그런 정책을 이제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상당히 좀 강력한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는 선진 시장의 어떤 수요가 급격하게 이제 살아나면서 결국 중국이 이제 수출이 잘 되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유럽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양상도 현재로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상당 기간 이미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 정책을 외부의 불안전이나 외부의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내수를 좀 진작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좀 그대로 놔뒀던 상황이 있었던 건데 이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이제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크게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가구와 유령 도시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빚을 늘려가지고 현재 부동산 수요를 유지시키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성을 규제하고 일부 이제 가계 부채들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들을 좀 줄여나가는 디레버리징이 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떠한 기본적인 고정 투자가 늘거나 이런 부동산 쪽에 투자가 늘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동성 흡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부동산 규제책. 그나마 3월 달에는 일단 거시 지표들이 좀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길 기대했었는데, 중국의 그 제조 PMI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사실 중국의 제조 PMI는 그 월 중에 발표되는 모든 지표들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 같은 작용을 하고 있었고, 이런 점들 감안하면은 중국 관련 모멘텀 기대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아졌다는 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오늘 아마 장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LTV, DTI 얘기도 손을 댄다 이렇게 좀 들리고 있는데 배현철 대표가 어떤 정책들 나올지 좀 예상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건설주 대응 전략인데요. 건설주 매매 전략까지 같이 좀 세워주세요. 네, 지난주부터 우리 주식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관심의 그런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평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양반을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나오는 대책이 어떤 모양을 맞추든 간에 우리 부동산을 한 번에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기를 이제 높여놓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정부 의지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쁘지 않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요. 한 6개월 전에만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 대책을 내고 아베노믹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도 사실은 반신반의했었죠. 엔화 약세가 언제까지 갈 건가?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건가? 반신반의했었는데 의외로 그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효과가 발휘하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제 멀게는 또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양적 완화 정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야, 그 돈 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반신반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당장에는 어떤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런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주에 1950포인트 찍었을 때가 일단은 저점 찍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주시장에 이제 참여했던 그런 경험들을 보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에 부동산 경기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건설업종들의 매도 압력이 좀 많아질 겁니다. 뭐 이른바 뉴스에 팔아라 이런 모습이 작용하고 있죠. 이 시간에도 지금 보니까 삼성물산을 비롯해가지고 현대건설 마이너스권까지 밀어놓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지만은 예전처럼 한 달 전처럼요 급락시키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다는 시각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쪽에는 조금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대로 보면은 미분양 주택에서 신규 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 구매 시 6억 원 이하 주택 구매할 때는 취득세까지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 알려져 있지만은 제가 볼 때도 이런 거 가지고 당장에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주택을 산다든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금매물은 좀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요즘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주택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악에 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되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또 아파트 대출 받으셔가지고 좀 매수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설업종들 얘기할 때요. 이런 데다가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난주에도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만은 해외 수주에 대한 증가 기대 이런 것에다 좀 포커스를 맞추자. 사실은 이제 건설업종들을 보면요.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 중소형 건설업체들 보면요. 굉장히 재무를 줘도 취약하고 자금난에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그런 물동이 터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업종 대표 종목들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맞춰서 가지고 가시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굉장히 큰 해외 수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분기에 이미 66억 달러 해외 수주를 확보했고 2009년부터 세계 사상 최대 수주를 실적을 이어갈 거다. 그런 모습이고요. 또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주가 그동안 뭐 한 6개월 이상 하락하고 나서요. 8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우즈베크 발전공사 확정됐고 1분기 실적이 지금 앞으로 발표될 건데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면서 원가율 개선으로 돼가지고 긍정적일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또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 산업은행에서 이제 최대주주로 있으면서요. 사상 최대 규모 13조 8천억을 올해 이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들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순간은 지금 지나갔다. 자, 주가라는 것이 어떤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 너무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변화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요. 이런 종목이라면은 좀 주워 모으는 시각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내일은 아마 오늘 저녁에 이런 부동산 경기 대책이 나오더라도 내일은 건설업종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업종 대표 종목으로 매수 기회로 하려.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식 비중은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 기회에 좀 대응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이 좀 천천히 나왔으면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대책 나오면은 일단 뉴스 모멘텀은 크게 악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건설주에 대해서는 해외 수주 모멘텀도 계속 보자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가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나쁘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임태근 상무가 관련 내용 좀 정리해서 전략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예비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약 한 8.4조에서 8.5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상향된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것이 맞고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결국 갤럭시 S4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팔려줄 것이라는 이 수치를 맞춰줘야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는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지만 4월하고 5월이 아마 삼성전자의 어떤 그 분기점이 될 테고요. 삼성전자 여타 뭐 반도체나 가전, 뭐 그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부분에서도 이익이 회복되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핸드셋 부분의 이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셋에서 어떤 이익 모멘텀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애플의 사례를 조금 돌이켜서 보면은 아이폰 5가 나왔을 때 애플이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에도 당연히 이 이익은 분기 사상 최고치보다도 아이폰 5가 나오면서 이를 초과 경신할 거로 예상을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뭐 시청자분들 아시듯이 그 이후에 이제 애플 주가는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익 역시도 하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애플이 아이폰 5를 만들어냈지만 더 이상 많이 팔지 못했다 아이폰 4보다. 그러면 S3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S4가 나온 다음에 S3를 뛰어넘거나 아이폰 4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거대한 판매량을 이뤄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물론 잘해주면 좋은 거지만 시장의 기대가 이미 너무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IT 부품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여러 이제 글로벌 핸드셋 업체들에 좀 다변화를 시키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팔려고 하는 주력 모델 S4 모델이 생각보다 팔리지 않게 되면은 부품주 역시 일단 이익에 이제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조정과 함께 부품주 역시도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좀 지켜봐야 되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삼성전자가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현재로서 이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된다. 이거 뭐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가 대부분 좋게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치 발표 이후에 주가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역으로 생각하면 주가 약세해 보이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2000포인트 선 공방입니다. 금요일날 2000포인트 올라섰었는데 하루 만에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늘 흐름 좀 불만족스러운 흐름인 것 같고요. 기술적 조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증권사마다 4월 증시의 화두를 디커플링 해소 이렇게 제시한 곳이 참 많았는데 첫 출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태근 상무가 4월 시장 매매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지금 사실 이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 사실 생각보다 상당 기간 지금 디커플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동조화돼서 이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상반기 내내 이런 모습 자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신흥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자금이 유출돼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신흥 선진 시장에서 신흥이 아니죠. 선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흐름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간에 자국 통화가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달러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통화를 가진 선진 시장이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이머징 마켓은 이런 정책을 이제 무작정 피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의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국가 시스템 자체의 어떤 흔들림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행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게 됐고 이머징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통화 정책의 어떤 주도권을 질 수 없는 신흥국의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모습 자체는 상반기까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선진 시장이 계속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선진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후에 이것이 실물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신흥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국면으로 진입이 되면서 선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려면 여전히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의 시차가 좀 걸린다고 봤을 때 빠르면 6월 이후 좀 더 늦는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 이후에 신흥국 쪽으로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양상이 크고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정부에서 상반기에 추경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와 관련된 대형주들보다는 좀 더 중소형주 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수혜를 보면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4월이면은 뭐 시장 관심은 단연 1분기 실적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철 대표가 1분기 실적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이상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4월달 조금 오늘 약세를 보이는 것이 좀 부담을 좀 갖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보면은 뭐 방송이라든지 그 신문 매체를 통해서 전망들이 다 장밋빛 전망이 나왔죠. 참 주식시장 오래 있었던 경험으로 보면요. 합창 나오면 거꾸로 간다. 이 말이 오늘은 딱 들어맞는데 하여튼 뭐 긍정적인 모습은 나쁘진 않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근데 이 중에 보면은 실적이 좀 들어가 있죠. 자, 이제 4월 달에는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입니다. 자, 이제 5일날 그 삼성전자 필두로 해가지고 실적이 발표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하고 경쟁업체에 있는 그런 쪽에서는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헬스케어 업종들, 이런 쪽에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그 긍정적인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한 110곳이 발표될 텐데요. 그 중에 한 63% 정도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일본의 이제 엔화 약세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자동차 업종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제 그 수출 쪽에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T 업종들 중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가지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쪽으로 뭐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이 좀 왔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은 거래소 쪽에다가 좀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주고 있지만은 기량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맞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헬스케어하고 제약주 중에서 코스닥에 굳이 하신다 그러면은 헬스케어하고 제약주 쪽에 좀 보고 싶은데요.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 얘기들도 있고 사실은 뭐 우리가 항상 유비케어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세운 메디칼도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 이제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무차익 경영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에서, 재벌 기업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진입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고, 이런 특화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유비케어라든지 세운 메디칼, 이런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주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중심적인 제약주보다는 뭐 대하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진약품 같은 경우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1,800원대에서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KTNG 자회사기 때문에 뭐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들은 사실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돌아서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하여튼 5일날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이번 1분기 실적 관련해서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쪽은 IT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그야말로 내용이 되는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계속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